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보다 싸늘해서 당황했던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거라 믿었던 형제나 부모에게 내 성공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의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이미 200년 전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삶을 관조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가족에게조차 자랑을 멈추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랜만에 모인 가족 모임에서 자식 자랑과 재력 자랑을 늘어놓았다가 평생 쌓아온 우애를 잃고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내가 기쁘면 저들도 당연히 기쁠 것이고 내가 잘 되면 저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을 매우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싹튼다.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은 대개 한쪽의 오만함과 다른 한쪽의 열등감이 만나는 지점이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쓸쓸한 초당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고 형제들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재물에 대한 자랑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영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오랜 고생 끝에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그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 친척들 앞에서 새로 산 외제 차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거둔 수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앞으로 계획 중인 투자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제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대화는 뚝뚝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수 씨에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먼 친척의 연락, 형제들 사이에서 도는 식이 섞인 뒷말, 그리고 은근히 돈을 내라고 떠미는 가족들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형제가 아닌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모으기보다 잘 숨기는 것이 어렵고 부유함을 뽐내는 것은 스스로를 관역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가족 사이에 순수했던 애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타산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엄연히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상대방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가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던지는 나의 돈 자랑은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 비수는 시기라는 감정을 낳고 시기는 결국 증오로 변하여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재물 자랑을 극도로 경계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은 자식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글을 읽었다고 해서
혹은 작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뽐내지 마라. 너희의 자랑은 듣는 이의 자식들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자랑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흔히 벌어지는 자식 자랑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 집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누구 집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 자식이 부족해 보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 애꿎은 자식들을 들볶게 됩니다. 나의 자랑 한마디가 평화로운 다른 가정을 불화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신의 사업 성공보다 아들의 합격 소식을 더 크게 자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정말 가문이 영광이지 않나?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박영수 씨의 동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의 아들 자랑은 형제 간의 화목을 깨뜨린 것은 물론 조카와 동생 사이의 관계까지 망쳐놓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의 이름으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랑은 하는 이에게는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듣는 이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굴욕감을 남깁니다. 특히 그것이 혈연으로 묶인 가족일수록 그 상처의 깊이는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과거 공로나 은혜를 들먹이는 생색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논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을 베풀었다면 그것을 잊어버려라.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덕이 아니라 빚독촉이 된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때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런 말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유대감을 순식간에 채무관계로 전락시킵니다.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는 권위주의의 발로입니다. 어떤 4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모이면 그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내가 돈 안 빌려줬으면 언니네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잖아. 동생아, 내 대학 등록금 누가 내줬는지 잊지 마라.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는 고마움보다 반발심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자랑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족에게조차 나의 성공과 행복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랑 대신 경청을 선택하십시오. 가족을 만났을 때 나의 성취를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의 고민이 무엇인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품격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표정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그 은은한 향기가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둘째,
겸손을 가장한 자랑, 이른바 겸손의 탈을 쓴 자랑을 멈추십시오.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야. 세금만 몇 천만 원이 나왔지 뭐야. 우리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이 약해서 걱정이야. 이런 식의 말들은 노골적인 자랑보다 더 큰 불쾌감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 교활한 오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기만적인 태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나의 성취를 가족의 덕으로 돌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동생들이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공을 타인에게 돌리는 순간 나의 자랑은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함께 번영하는 길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이룬 결과라고 믿는 오만함은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만나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알량한 자랑의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에도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하늘을 찔렀음에도 그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집의 당호인 여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주저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는 노자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처럼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내면의 결핍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물이 반만 차 있으면 출렁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족들 앞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빈틈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와 깊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실학의 정신입니다. 그는 탁상공론의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나를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수기치인의 자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보다 말 한마디로 평생의 우애를 망칠 수 있다는 정약용 선생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랑은 찰나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대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자랑 대신 헌신하십시오. 말 대신 행동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고향 마제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지난 세월의 영육은 모두 덧없는 구름과 같고 남은 것은 오직 내 마음의 평온뿐이로다. 그는 평생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세상의 명성이나 재물보다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족에게 던지려 했던 그 자랑의 말들을 거두어 들릴 때 비로소 정약용 선생이 느꼈던 그 고요하고 깊은 평온함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십시오.
나의 기쁨을 겸손하게 다스리고 타인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고뇌하며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돈, 자식, 과거의 공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것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보석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석이 가진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밝히게 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밭에 시기와 질투라는 잡초를 심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과 경청이라는 걸음을 주어 우애와 신뢰라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오늘 돌아오는 가족 모임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주고 조금 더 적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침묵이 가족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높아지는 신비로운 삶의 진리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뱉는 말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고 겸손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하며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많은 분에게 또 다른 커다란 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품격 있고 평온해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